똑똑 개념 확인하고 실력 쌓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잘 떠올려서 문제 도전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요. 어느 지역에서 산호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옛날에 산호가 살았을 당시 이 지역의 환경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는 문제예요. 우리 화석을 보면요. 바로 그 화석이 발견된 곳의 환경을 알 수 있는데 오늘날의 생물이 어떤 곳에서 자라는지를 생각하면 그 화석이 발견된 지역의 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죠? 자, 오늘 산호는요, 오늘날에 어떤 곳에서 살고 있죠? 일단 바다에서 살잖아요. 바다에서 살아요. 자, 그런데 어떤 바다냐면 바로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 산호화석이 발견된 곳도 얕고 따뜻한 바다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일까요? 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과 같이 꾸민 전시실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 전시실은요, 뭐가 보이고 있죠? 층층이 쌓인 지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네요. 바로 지층 전시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핵심 개념 문제는요, 굉장히 쉽게 풀린 것 같은데요. 이렇다면 서술형 문제도 술술 잘 풀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서술형 문제 도전하러 가볼까요? 자, 연필 들고 서술형 문제 풀 준비 되었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연습 문제를 한번 봅시다. 다음은 어느 지역의 산에서 발견된 화석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 화석은 어떤 화석인가요? 지금의 물고기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물고기 화석이에요. 그런데 산에서 발견됐대요. 오, 뭔가 느낌이 오죠? 자, 그렇다면 1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위 화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니까 위 화석의 이름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왜 그 이름이 붙었는지 이유를 쓰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름 우리 아까 이 화석 사진만 보고도 잘 알 수 있었는데 바로 오늘날의 물고기를 닮았으니까 이름은 물고기 화석이죠. 이름은 물고기 화석입니다. 왜인지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오늘날에 뭘 닮은 거예요? 물고기랑 비슷하게 생겼어? 물고기 화석이라고 부른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물고기와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위 화석 속 생물이 살았을 당시 이 지역의 환경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래요. 이 물고기 화석이요, 산에서 발견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물고기도 산에 살고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죠. 물고기가 산 타고 올라갈 수도 없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 살았을까요? 오늘날의 물고기가 어디 사는지 생각하면 되죠. 어디 사나요? 바로 강이나 호수나 바다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도 그 당시에 살았던 지역은 바로 강, 바다, 호수였을 거예요. 자, 그럼 답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옛날에 강이나 호수 또는 바다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어디 살기 때문에 강이나 호수 또는 바다에 다시 예쁘게 살기 때문에 물고기 화석이 발견된 이 지역의 환경도 분명히 이런 곳이었다라고 답을 써줄 수 있겠어요. 그럼 다음 문제는 과연 어떤 문제일까요? 실전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화석이 강원도 태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화석을 이용하여 알 수 있는 것을 두 가지 쓰시오 라는 문제네요. 삼엽중 화석의 모습이 보이죠? 우리 화석으로 알 수 있는 점 두 가지 있었는데 바로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생김새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생물의 생활 모습 그리고 발견된 곳의 환경을 알 수 있었죠? 생김새와 환경이 드러나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뭐라고 쓸까요? 일단 지금은 사라진 옛날에 살았던 삼엽중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걸 써주면 좋겠죠. 옛날에 살았던 삼엽중의 생김새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화석이 어디서 발견됐죠? 바로 태백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백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삼엽중은 어디서 살았던 동물이죠? 바로 바다를 기는 생활을 했으니까 이 태백이 옛날에는 물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그걸 한번 써볼까요? 생김새와 태백이 물속 이었다는 것을 삼엽중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화석을 이용하는 문제였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바로 수행평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보니까 자연사 박물관에서 다음과 같은 전시물을 보았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만든 자연사 박물관에 관련된 문제예요. 한번 볼까요? 자, 전시물 가. 이거 바로 고사리 화석이고요. 나는 삼엽중 화석. 다는 공룡알 화석이라는 거 이제 우리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류를 하래요.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요? 고사리는 오늘날 생물과 비교했을 때 식물이고 그리고 이 삼엽중과 공룡알은 동물 화석에 속하잖아요. 그것을 쓰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분류 기준은 동물 화석 그리고 식물 화석. 자, 그럼 동물 화석에 속하는 것은 바로 삼엽중과 공룡의 흔적, 공룡알이 들어가겠고요. 식물 화석은 바로 고사리 화석이 해당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함께 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요. 다는 공룡알 화석입니다. 이것으로 공룡의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는지 쓰시오라는 문제예요. 공룡알이잖아요. 공룡이 남긴 흔적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공룡은 새끼를 낳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알을 낳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걸 써주면 되겠죠? 공룡은 알을 낳았다 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서술형 문제 연습이 충분히 되었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 배운 내용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에 남는 단어 대기 놀이 한번 해볼까요? 반짝한 가방 기억나는 것들은 화석 연구, 옛날 생물, 옛날 환경, 화석 연료, 산호 화석, 얕은 바다,